저번에 제가 바제스와 티치의 밈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밈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원피스에는 유독 이런 어질어질하고 재밌는 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피스의 밈 중에서 개인적으로 꽤나 웃겼던 밈들과 한때 흥했던 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참고로 원피스가 장기 연재된 탓에 너무 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재밌던 것만 꼽아봤으니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제스의 흰밈 열매 밈과 검은 수염의 불꽃 유두 밈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놨으니 이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원피스 밈 그 첫 번째는 저주할 테다. 빌어먹을 해적놈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저주하고 저주해서 귀신이 되어주마. 지옥이 있다면 거기서 만나자고. 이 밈은 고잉 메리오와 관련된 밈입니다. 아마 원피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뭔가 이 대사가 요상하다는 걸 알아채셨겠죠. 원래 이 장면은 원피스의 역대급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고잉 메리오와의 마지막 작별 장면입니다. 밀짚 모자 해적단은 고잉 메리오를 타고 여러 섬들을 다녔지만 워터세븐에 이르러 메리오가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는 메리오를 수리해서 계속 항해를 하고 싶었지만 많은 조선공들이 메리오를 보고 회생 불가 판정을 내렸고, 별 수 없이 밀짚 모자 해적단은 메리를 놔두고 새로운 배를 타기로 하죠. 그래서 워터세븐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에서 메리오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불타는 과정에서 고잉 메리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리는 루피 해적단에게 지금까지 함께 항해해서 그리고 자신을 아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합니다. 메리오의 이 감동적인 말에 루피와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분명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누군가가 이 장면의 대사를 메리오가 저주를 하듯이 바꿔놨고, 의외로 대사와 장면이 잘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 이후에 스릴러바크라는 유령선 에피소드가 나와서 어쩌면 저 메리오의 저주 대사가 더 알맞아 보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두 번째 밈은 깅이란 인물에 대한 밈입니다. 이 깅이란 인물은 원피스 초창기에 나왔던 인물로 돈클리크 해적단의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등장해서 쌍디에게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 밥을 눈물을 흘리며 먹었고, 그 이후 쌍디와 싸울 때도 자신의 선장에게 쌍디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나름 힘도 있고 의리도 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다 깅은 돈클리크가 패배하며 루피와 쌍디에게 위대한 항로에서 만나자고 말하고는 퇴장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깅의 임팩트가 컸던 건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깅의 재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왜 깅 따위에게 목매는 거냐 라고 비난을 했고, 이 비난에 대해 몇몇의 사람들은 깅 기다린 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베라미 같은 새끼들이라고,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는다 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우가 버리고 간 피존2와 깅을 동일선상에 놓으며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재등장할지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깅이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피존2를 먹었다는 썰도 돌았죠. 아무튼 이렇게 깅의 재등장으로 밈이 있었다가 최근 어떤 에피소드에서 깅이 조그마하게 재등장을 함으로써 이 깅의 재등장 밈은 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피스의 세 번째 밈은 그에 비해 오뎅님의 죽음, 그로부터 20년 우리 와노쿠니의 백성들이 감내했던 고통은 이라는 밈입니다. 이 밈의 시초는 원피스 연재본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안 떠서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찡찡대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인물이 고작 20일 연재 안 나오는 걸로 근들과 모지대 병신들, 그에 비해 오뎅님의 죽음, 그로부터 20년 우리 와노쿠니의 백성들이 감내했던 고통은 이라는 식으로 쓴 게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밈은 여러 버전으로 파생되기 시작했는데, 고작 직구 하나 막힌 걸로 근들갑은 그에 비해 나라를 빼앗긴 쇄국의 20년 우리 와노쿠니 백성들이 감내했던 고통은, 고작 쇄국 몇 년 했다고 근들갑은 그에 비해 열강의 침략으로 80년 우리 조선 백성들이 감내했던 고통은, 고작 쇄국 몇십 년으로 난리치고 있네. 그에 비해 백인들에게 유린당한 400년 우리 인디언들이 감내했던 고통은. 이외에도 드레스로자 버전과 러시아 버전도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원피스의 네 번째 밈은 도넛이 있습니다. 이 도넛이라는 건 너무 흔한 디저트라 생김새는 다 아실 건데,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죠. 이제 도넛의 모양을 사람의 인체로 대입시켜보면 이 구멍이 난 부위는 가슴에서 명치 부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넛이라는 건 명치에 구멍이 난 인간을 말하는 건데, 원피스에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노 조절장애 에이스군이 있죠. 근데 이 도넛 밈은 원피스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애니메이션에도 해당되는 밈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귀말의 칼날에서 아카자라 노니에게 주먹으로 가슴이 뚫려버린 랭고쿠도 있겠고, 봄 공연 축하를 받으며 명치에 칼이 찔려버린 우리의 호시노 아이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을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탕후루로 만든 짤도 있는데 너무 끔찍한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다섯 번째 밈은 도항 밈이 있습니다. 이 도항 밈은 되게 뭐 엄청 말할 게 많긴 한데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항이라고 불리는 플라밍고라는 인물은 분명 등장할 땐 왕아 칠무에라고 해요. 겁나 포스 있던 놈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파워 인플레로 인해 에피소드가 나올수록 객저리가 되어버리면서 생겨난 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플라밍고라는 인물은 끝에 황이라는 전미사가 붙을 정도의 인물이 아님에도 조롱을 섞은 찬사를 하는 밈이란 거죠. 이 밈이 처음으로 쓰인 건 어떤 팬분이 트라팔가로우가 도플라밍고와 싸우며 유두까지 꽂는 만화를 그렸는데, 이 댓글에다가 개뜬금없이 도항 진짜 쌉간지네 라는 댓글이 달리며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도항 찬양하는 걸로 밈이 쓰인
쓰이다가 시간이 흐르며 이 도황 찬양하는 글을 적는 게 사실은 도플라밍고 본인이었다 라는 식으로 변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플라밍고 찬양글이 올라오면 댓글에 야 젤라나 임펠다운 와이파이 좀 꺼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 식으로 변형도 일어났죠. 뭐 나중에는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의 와이파이로 커뮤니티를 하며 걔 연병을 떨었고, 그것 때문에 임펠다운의 민호폭탄이 떨어져서 해군의 치루씨가 결국 와이파이를 끊어버리며 도황이 절규를 하는 만화도 있습니다. 솔직히 도황민 보면서 전 좀 더 도황의 매력에 빠져버렸던 것 같네요. 다음 6번째 밈은 로보루치 밈이 있습니다. 이 로보루치는 원래 워터7 편에서 등장했던 레전드 빌런이었는데 에그헤드 편에서 재등장을 하여 밈을 얻었습니다. 이때 로보루치는 기어 피프스 상태의 루피와 싸웠는데 기어 피프스 상태의 루피에게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만만하게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로보루치는 질게 많은 루피한테도 개처발렸고 나중에는 롤로노아 조로와 1대1로 싸우게 되는데 이때는 또 사왕의 인자라 죽일 가치가 있다 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루피를 지랑 동급으로 봤는데 한 대 쳐맞고 생각을 바꿨고 어떻게든지 체면이라도 차리려고 롤로노아 조로와 상대하는 합당한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추한 캐릭터 그 자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한 캐릭터는 밈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로보루치의 사왕의 오른팔을 죽이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은 밈이 되며 여러 짤에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고작 이 정도로 우리 선전과 맞붙게 할 순 없거든. 사왕의 적단의 요리사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뭐냐 이 위력은. 고작 이 정도로 우리 선전과 맞붙게 할 순 없거든. 사왕의 적단의 항해사를 죽이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지. 뭐냐 이 위력은. 고작 이 정도로 우리의 선전과 맞붙게 할 순 없거든. 사왕의 적단의 저격수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사왕 형제의 무덤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뭐냐 이 위력은. 뭐 이외에도 여러 변형이 있는데 이런 변형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옛날에 로브루치는 간지 빌런 그 자체였는데 갑자기 개그캐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7번째 밈은 버기의 밈입니다. 이 버기밈 같은 경우에는 그닥 강하지도 않은 것 같은 광대 버기란 남자가 사실은 최강인 게 아닐까 하는 식의 밈입니다. 근데 이건 밈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정설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선 이 버기님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하던 조로의 등짝을 찌르기도 했으며 그 어떤 물건보다 밀짚모자를 소중히 여기는 루피의 밀짚모자에도 상처를 냈었고 사왕 중 한 명이 샹크스와 의형제 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버기란 남자는 어쩌다가 임펠다운에 투옥을 당했는데 이 임펠다운을 탈옥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 대부분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고 이것 덕분에 버기는 칠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다 칠무회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반강제로 자신의 휘하로 만들어 사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 과정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버기는 운으로 사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실 건데, 사왕을 현실 예로 들면 대충 해군 포스타 정도는 될 거니까 운으로 포스타까지 올라간 거면 그걸 리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기가 최강이라는 건 어찌 보면 밈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다가 버기가 먹은 동간동강 열매가 각성을 하게 되면 육지를 동강내버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진심 버기는 포텐마저 4강급이 돼버린 겁니다. 어쩌면 진짜로 해정하게 되는 건 루피가 아니라 버기일 수도 있겠다. 다음 8번째 밈은 光の速度で蹴られたことはあるかい？ 이 대사는 해군대장 중 한 명인 키자루가 했던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샤봉디 제도에 온 키자루가 초신성들을 정리하며 했던 대사인데 이 대사 같은 경우는 다른 형식으로 좀 활용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하고 산책하다가 고백하기 위해서 저기 나 할 말이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여자가 아니 말하지마 나 이제 집에 갈게 라고 대답을 했다 라는 썰을 보고는 자네 빛의 속도를 잘 본 적 있나? 라는 짤을 쓰는 식으로 활용이 됐죠. 이건 하도 옛날부터 있던 밈이라 만약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슈르. 다음 9번째 밈은 3대장 밈이 있습니다. 이건 밈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젠 보통 명사처럼 받아들여진 단어죠. 이 3대장이란 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손꼽히는 인물 3명 정도를 꼽아 부르는 명사인데 대표적으로는 로스트아크라는 RPG 게임의 디렉터가 한때 3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3대장으로 부르기도 했고 마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이렇게 3명을 3대장 형식으로 맞추기도 했죠. 다음 10번째 밈은 센고쿠가 있습니다. 이 센고쿠는 2년 전에 해군 원수인 캐릭터인데 사실 센고쿠는 해군 원수가 아니라 해군의 원수다 라는 식으로 비하를 당하고 있는 밈입니다. 이렇게 비하를 당하게 된 이유는 정산전쟁 당시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말만 주구장창 해댄 것이 원인이 됐죠. 정산전쟁에서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를 쓰자 저 남자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소리를 치며 사기를 떨어뜨렸고 흰수염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자 세계 최강의 사대가 날뛰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며 상대를 띄워줬으며 흰수염이 목숨 걸고 뭐라도 하려고 하자 녀석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이 마린포드를 바다에 깔아칠 작정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적군의 사기는 드높여주고 아군의 사기는 떨궈준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고 본인의 데블 펀치는 루피의 고무고무 풍선에 막히고 검은 수염 일당을 제압하지도 못했으면서 전쟁 끝나고는 뭐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붕대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 덕분에 센고쿠는 해군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11번째 밈은 스모커가 있습니다. 이 스모커의 밈 같은 경우에는 스모커가 더럽게 약하고 능력 활용도 못해서 나온 밈입니다. 스모커는 뭉게뭉게 열매라는 것을 먹었는데 얘가 열매를 먹고 하던 거라곤 화이트 블로우라고 하여 그냥 고무고무 피스톨을 뭉게뭉게 열매 버전으로 하는 공격기 한개라 자연계 열매빨로 공격 흘리는 회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팔 늘리는 용도로 뭉게뭉게 열매를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최악의 능력 활용도를 본 사람들은 만약 해군대장인 아카이누가 뭉게뭉게 열매를 먹었
먹었다면 화산 새설류도 연기다 라고 하며 폼페이시의 재림을 보여줬을 것이고, 흰수염이 뭉게뭉게 열매를 먹었다면 대기의 구름도 연기다 라고 말하며 거대화에서 화이트 블로우를 먹였을 거라는 썰도 내놨죠. 이렇게 약자로 취급받던 스모커는 다양한 짤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원래 스모커는 로그타운에서 걷다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던 아이와 부딪히게 되고 그 아이의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걸 보며 아이스크림 다시 사 먹으라고 하며 스윗하게 돈을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와 3단 아이스크림이다, 아 스모커 중장님, 와 3단 스모커다, 아이스크림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미안하다, 내 바지가 스모커를 먹어버렸구나, 다음엔 아카인으로 사거라,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죠. 뭐 이거 말고도 미래를 볼 정도로 견문세계 패기가 쩔었던 해적왕 골디로저는 처형장으로 가던 중 어린 스모커를 봐버렸고 그의 미래를 본 순간 비웃어버렸다 라는 식의 변형도 있었습니다. 다음 12번째 밈으로는 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다 진짜. 이 밈은 롤로노와 조로에게서 파생된 밈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장면은 롤로노와 조로의 손꼽히던 명장면 중 하나죠. 원래는 바솔로미 쿠마의 힘으로 빠져나온 루피의 모든 데미지를 조로가 받아내게 되고 가까스로 서 있는 상태에서 쌍디가 여기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묻자 아무 일 없었다 라는 말을 하는 쌉간지 상남자 조로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의 대사를 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다 진짜 로 완전히 변형해서 짤을 만들었고, 이게 장면이랑 은근히 잘 맞아서 대사가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좀 받침이 잘못된 게 킬포인트인 것 같네요. 다음 13번째 밈으로는 야소비 있습니다. 이 야소비란 인물은 밀치모자 해적단의 저격수 우솝의 아버지이자 사왕 중 한 명인 샹크스 해적단의 선원으로도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결혼한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해적지를 알아 떠난 쓰레기 같은 남자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실 우솝 같은 애들이 한 명이 아니다 라던가 루피 해적단의 우솝은 우솝 56호다 라는 식의 썰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썰이 돌자 야솝이 우솝을 만났을 때의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야 우솝 너 살아있었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세요? 니네 엄마 이름이 김순자였나? 장난하지 마요 아버지, 이름을 까먹은 게 말이 돼? 뭐야 김순자 쪽이 아니었나? 그럼 죽어라, 뭐 이런 식의 밈이죠. 근데 리얼 우솝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 다음 14번째 밈으로는 괴승 우루지가 있습니다. 이 우루지란 인물은 샤봉디 제도에서 모인 11명의 초신성 중 한 명입니다. 이 11명의 초신성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우루지란 인물은 그닥 비중도 없고 많이 출연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디자인 자체가 좀 신기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겼고, 이 우루지란 인물이 등장하는 여러 짤들이 생겨납니다. 뭐 우루지가 흰수염에게 명구빵을 먹인다라거나 카이도에게 인광보 펀치를 날리고 이 인광보 펀치로 카이도를 쓰러뜨린 덕분에 사왕 중 한 명이 올라갔으며 사실 과거엔 로저와도 친분이 있는 사나이였다 라는 식으로 짤이 만들어진 거죠. 덕분에 이 우루지란 인물은 괴승 D 우루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15번째 밈은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이라는 대사입니다. 이 말은 에이스가 뒤지기 직전에 했던 말로 에이스를 분노 조절 장애로 만든 그 대사이기도 합니다. 이 대사는 정산전쟁에서 에이스를 구출하고 흰수염 해적단이 퇴각하기 시작하자 그 꼴을 보고는 아카이누가 흰수염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들은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발작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 취소하라는 말 이후에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달려들어 버렸고, 그것 때문에 에이스는 아카이누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죠. 이 대사는 원래 그냥 에이스의 분노 조절 장애를 표현하는 대사였는데 삼국지의 순욱 살리기 밈과 결합되며 에이스 살리기 밈이 탄생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취소, 지금 장난치냐, 취소하기 실패. 골디로저는 대적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 군림하지 못하고 자수했다. 하지만 흰수염은 20년간 군림했지. 흰수염이야말로 진정한 바다에 닥쳐, 해적한 거 우리 진짜 아빠뿐이야. 흰수염 자세히 칭찬하기 실패. 흰수염을 죽이는 것은 성공했지만 불주먹은 놓쳤군. 역시 세계 최강의 해적단이구만. 우리 해군본부의 패배다. 지금 우리끼리 튄다고 비꼬는 거냐? 전쟁 졌다고 한탄하기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해줘도 결국엔 에이스는 뒤진다 라는 식으로 밈이 된 형식입니다. 뭐 나중에는 아카이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도 에이스가 뭐 할 말 없냐고 시비 걸어서 뒤지는 경우의 수도 나와요. 다음 마지막 16번째 밈은 산적왕 히그마입니다. 이 히그마란 인물은 산적단의 대장이자 56명을 살해한 범죄자로 알려져 있죠. 이 인물은 원피스 극초반에 나서 주점에 있는 샹크스한테 시비 걸었다가 털렸던 그저 일회성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위상이 원피스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 히그마의 위상도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간 히그마의 위상은 그를 산적왕으로 만들어버렸고, 원피스 세계관에 육군이 없는 것은 히그마가 홀로 육군을 부숴버려서 그런 것이며, 바다에 굳이 사황만 있는 것은 원래는 60황이 있었지만 히그마가 56황을 제거해버리면서 지금의 사황이 남아버린 것이다 라는 썰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위상이 올라간 히그마는 팬들에게 마운틴 D 히그마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피스에 나온 16가지의 밈들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원피스가 장기 연재된 덕분에 이 16가지 말고도 수많은 밈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16가지 정도 알아봤네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든 밈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 중에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밈이 좀 마음에 들었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